늦은 봄이었습니다. 4월의 끝자락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공원 한쪽에 심어진 라일락이 보랏빛으로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하고 쌉쌀한 향기가 올라왔지요. 누군가는 그 향기를 좋아한다 했고 누군가는 그 향기에서 묘하게 쓸쓸함을 느낀다 했습니다. 이정희는 후자였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얇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밀려 올라갔습니다. 마치 손짓하듯 살포시 들려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정희는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요즘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이정희 59살이었습니다. 올 가을이면 환갑이었습니다. 60이라는 숫자가 어느 날부터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평생을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아온 그녀가 2달 전 이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IT 회사에 다녔습니다. 직급도 올랐고 연봉도 많아졌다 했지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집 하나 알아봤어요. 마포의 신축 아파트인데 공원도 가깝고 교통도 좋아요. 엄마 혼자 거기 있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정희는 처음엔 손을 내저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어떻게 떠나느냐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전화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의 말은 늘 맞았으니까요. 신축 아파트는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조용했고 경비원은 24시간 상주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주차장도 지하로 연결되어 비 맞을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정희는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낡았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는 자주 말썽을 피웠고 싱크대 배수구는 가끔 막혔지요. 하지만 그 집에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의 냄새, 장을 끓이던 냄새, 김장철이면 가득 퍼지던 배추 냄새.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그 집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탔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정남식. 오래 살았다면 64이 됐을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감기에 걸리면 말없이 죽을 끓여 방에 들고 들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지요. 아침에 마당 쓸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사람들의 부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쓰던 커피잔을 씻다가 그랬습니다. 그 낡은 하얀 잔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은 이사 올 때 가져왔습니다. 식기 정리를 하면서도 그것만은 따로 챙겼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도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불편한 건 없어요? 정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좋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빈 곳이었지요. 그날도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TV를 켰다 껐다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정희는 외투를 꺼내 걸쳤습니다. 안으로만 있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칼도 많이 휘어졌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젊었을 때는 눈이 크고 콧날이 오똑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층에 내려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봄 나들이를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봄 민준이가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셋이서 벚꽃 구경을 갔지요. 남편은 말없이 걸었고 민준이는 뛰어다녔고 정희는 그 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날이 가장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 집 문제 있다니까. 모르고 들어갔다간 큰일 나. 정희의 귀가 멈췄습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라고. 그 집 자체가 문제야. 예전에 거기서 사고 있었다고.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다던데. 정희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여성은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정희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903호. 자신의 집 번호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9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집 문제 있다니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은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고 희미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은 정말 괜찮은 곳일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불은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은 3년 동안 매일 같았지만 이 낯선 집에서의 밤은 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정희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창밖에는 공원의 나무들이 연두색 새잎을 달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가 보면 더없이 평화로운 아침이었겠지요. 하지만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 문제 있다니까. 단순한 소문일 수 있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 한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꾸 쿡쿡 찔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두부, 남은 반찬들.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의 그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잠깐 들린 것 같았던 그 미세한 소리. 진짜 들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예민해져서 생긴 착각이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혼자 말했지만 목소리는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밖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를요. 오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분갈이를 해준 작은 고무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꿋꿋이 자라는 것이 왜인지 남편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괜히 예민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릴 때는 6남매가 둘러앉아 먹었고 결혼하고서는 셋이서 먹었고 민준이가 서울로 간 뒤에는 둘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집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난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죽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았습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또 소리가 났습니다. 딱!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서 그 소리는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 후 억지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야. 이런 소리쯤이야 건물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일 거야. 별일 아니야.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민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삭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들, 이 집 말이야. 네, 집이요? 여기. 괜찮은 집 맞지? 전화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새 집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공원에서 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가 그랬다. 이 집 문제 있다고 했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소문 얼마나 많아요. 저도 꼼꼼히 알아보고 산 거예요. 믿어요. 그래도 혹시 알아보고 산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등기부등본의 관리 이력에 다 확인했다고요. 아들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알았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아이. 그 아이가 함부로 집을 샀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무서운 거 들어도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요. 알겠죠? 응.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참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TV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너머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낮고 끊어지는 소리가요. 정희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툭!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된 침대, 닫힌 창문.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 밟혔습니다. 사각. 종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글씨를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어제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 문제 있다니까.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요. 정희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쪽지를 들고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에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살아있을 때는 잘 웃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말이 끊겼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켠 채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글씨가 아른거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아침이 왔습니다. 봄 햇살이 커튼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희의 마음까지는 데워주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종이를 여기 두었다는 것, 그리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그 여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라일락이 어제보다 더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말인데요. 네. 혹시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이 아파트에서요.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게 됩니다. 정희는 그게 능숙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요? 새 아파트인데요.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잠깐 피해갔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꺼내 보여주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괜히 상황이 커질까 걱정됐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있었다고요. 경비원은 한 박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짧고 단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숨기는 게 있는 거야. 그 생각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성도 정희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엉켰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멈췄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이 혹시 여기인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서만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여성이 먼저 물었습니다. 몇 호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903호요.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 집이네.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예전에 혼자 살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정희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6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사셨어요. 마주쳐도 인사도 잘 안 하시고 혼자 오가기만 하셨지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이었나요? 발견이 너무 늦었어요. 혼자 계시다가 안에서. 여성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오고 한동안 소란스러웠어요. 그 뒤로 집이 몇 번 바뀌었는데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이 내리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라면 오래 안 살아요. 그리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쪽지가 있던 자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지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조금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지를 들춰냈습니다.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지가 깔끔하게 덮이기 전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글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뒤집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2개의 쪽지, 2개의 경고. 같은 집에서 같은 손으로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혼자 이 집에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무서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누군가를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이 낯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닮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혼자였고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창문 너머로 라일락 향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봄은 어디서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아름다움이 더없이 슬펐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희는 어젯밤 내내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꿈을 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의 얼굴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5시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스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새벽빛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도망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아침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쪽지와 사진을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2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 2 문장은 서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나가라고도 하고 믿지 말라고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경고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을 다음 사람은 겪지 말라는 절박한 부탁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경비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방어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경비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집안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경비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정희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분이 혼자 사시던 여자분이셨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조용한 분이셨어요.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장 보러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다였지요. 그분이 어떻게 됐나요? 경비원은 한참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발견이 많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아무도 몰랐어요. 정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서 관리실에서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혼자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성이었습니다. 어제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성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분, 일주일이나 혼자 계셨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외로운 분이셨어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셨어요. 가족도 안 오고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희는 멀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여성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아들은 바쁘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어요. TV 보고 창밖 보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쪽지가 나가라고 했어도 그 말이 제 발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외로웠던 것처럼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여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운 건 정희가 말했습니다. 집이 아니었어요. 혼자인 시간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이에요. 정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저요. 김미숙. 801호에 살아요. 정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희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향기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달콤했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미숙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들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안방 서랍에 그 사진을 넣었어요. 미숙 씨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기지 않고요. 그냥 정리해 두었어요. 거기에 있어도 괜찮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들 보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미숙 씨가 들었습니다.
조그만 게 운동화 끈도 못 묶어서 맨날 넘어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엽고 안쓰러웠는데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다 컸지요. 뭐든 다 잘하고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건데 가끔은 그때 그 아이가 그리워요. 미숙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정희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같은 기억을 안고 사는 것. 그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갔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걷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 그러다 두 바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 씨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힘든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쁜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903호 이정희예요.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텅 빈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들었던 웃음소리들, 잡았던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정희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말이 계속됐습니다. 당신이 남긴 쪽지 덕분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덕분에 미숙 씨도 만나고 이 집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도요. 사진 속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착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놀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웬일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잘 샀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른 거잖아요.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응. 근데 있잖아, 민준아. 응, 왜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라일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향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고맙다. 전화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무서웠어.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하고 그래요? 저도 더 자주 전화할게요. 됐어. 바쁜데.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이 집 사준 것도 서울 오라고 한 것도.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혼자 두었던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정희는 눈이 시려왔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전화가 끝난 뒤 정희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조용하고 말할 수 없이 외로웠던 그 첫날. 커튼이 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날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기억하고 손을 한 번 더 잡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네요. 그 말이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한 믿음이었습니다. 봄밤은 조용했습니다. 공원에서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닌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